안녕하십니까. 호서대학교 학생 여러분. 저는 이등교육원의 엄선미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뵐 시간은요, 취업 시장의 비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23년 채용 시장의 주요 이슈와 비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알아보는 목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사진이 두 장이 띄워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운동 경기, 야구 경기의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전쟁에 대한 군인의 사진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사진을 띄운 목적이 있는데요. 보통 운동 경기 하면은 상대방과 경쟁을 해서 우위를 선점하고 거기에서 승리를 하는 경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운동 경기를 할 때 상대방이 선정이 되고 그 상대방을 파악을 하고 전략과 전술을 파악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장단점을 파악을 하고 그에 따라서 세 번째로는 우리는 어떠한 경쟁력으로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승리로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경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쟁도 비슷한 경우인데요. 우리가 전쟁에서도 생과 사가 달려 있는 만큼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대방들의 전술이 어떠한지, 상대방들이 총을 사용하고 있는지, 대포를 사용하고 있는지, 화살을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전술과 전략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채용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공의 취업을 하기 위한 목표로 우리가 관역의 넓이가 어떤지, 취업 시장이 폭이 넓은지, 좁은지, 내가 화살을 쏠 것인지, 총알을 쏠 것인지, 대포를 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객관적 지표를 통해서 취업 동향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3년 채용 이슈와 취업 시장에 대한 비전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취업 동향 분석에서 대졸 이상의 연도별 취업률 추이를 분석을 해볼 건데요.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분석 자료입니다. 보시게 되면 평균적으로 67.5% 정도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두 군데 제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현해 본 곳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7년 만에 우리가 글로벌 경제 위기로 해서 취업률이 굉장히 저조했던 시기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21년도에 20년도에 취업률이 저조했다라고 보지만, 통상적으로 10년을 추이를 보게 되면 첫 번째로 10년 이상의 취업률은 변동폭이 크지 않았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번 반복적으로 취업률이 저조하다라고 하지만 그 취업률이 크게 폭락을 하든가 상승이 되지를 않았다라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10명 중 7명은 취업을 했고 3명은 미취업이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10명 중에 7명이 취업 준비를 했을 수도 있고 3명은 다른 진학의 준비를 했을 수도 있고요. 10명 전체가 전부 다 취업 준비를 했지만 7명은 합격을 하고 3명은 불합격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수치는 퍼센테이지는 비슷하나 매년마다 우리 대학생들이 얼마만큼 취업률에 전선에 뛰어드느냐에 따라서 인원수는 차이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졸 신입사원의 채용률 추이를 살펴볼 건데요. 과거에는 졸업생들과 그리고 대졸을 졸업을 했지만 굳이 신입사원이 아니더라도 재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취업률을 봤다 그러면 이거는 대학생 졸업 신입들의 채용률 추이입니다. 19년도에는 85.5%였고요. 20년도에는 67.0%였습니다. 21년도에는
75.4%였고요. 22년도에는 68.3%의 결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코로나 이슈가 발생이 되면서 20년도에 취업률이 굉장히 저조했었고 경제 회복이 조금 더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취업률이 상승한 결과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 전체적인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채용에 관련된 그 지원 행사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신입 채용에 대해서 증가시키는 것, 안정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증가가 보여졌던 추이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22년에 감소됐던 거는 우리가 다 모두 다 알다시피 지금 경제 위기, 금융 위기 그리고 그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기업의 지금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데 있어서 하반기부터는 조금 취업률이 저조가 했다. 그 이야기는 약간 취업 폭이 좁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기업, 중견기업, 많은 기업으로 분류를 했을 때 대기업에 지원을 하거나 또는 합격을 했던 추이를 보게 되면 채용을 했던 추이를 보게 되면 87.2%고 중견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수치로 87.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세 가지에 대한 기업 추이에 대한 부분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중소기업이나 기타 직군에 대한 부분은 취업 지원율이라든지 아니면 채용률이 조금 다소 저조한 추이가 있는 것이 현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대졸 신입 채용이 21년도에는 감소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지원과 채용률이 평균 대비 많이 높은 양상이 보여졌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2년 채용 방식의 특징이 정기 공채는 줄이고 상시 채용이나 인턴 채용으로 확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취업률이 저조한 부분들도 보여졌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려 그러면 저희가 22년도에 대학생들의 취업 인식도가 조금 어땠는지, 그래서 향후 23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들 위주로 체크를 했고 졸업생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4학년들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 2,400명 정도의 설문을 했을 때 취업에 대한 문이 폭이 넓다, 좁다에 대한 체감도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첫 번째는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 35.8%로 나타났고요. 두 번째로는 어렵다, 취업하기 정말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29.6%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랑 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추이가 29.0%였고요. 취업률이 좋다라는 부분이 5.6%였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더라도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은 내가 취업이 잘 되었기 때문에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 모르겠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취업에 관심이 없어서 바로 도전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추이도 있을 거고요. 저희가 아까 취업률의 추이를 살펴봤을 때 100% 중에 약 67% 정도가 취업이 진행이 됐던, 채용률이 진행이 됐던 추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잘 모르겠다라는 군이 많이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이를 살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렵다라는 부분은 내가 희망하는 기업 또는 내가 희망하는 직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취업에 도전을 하기 때문에 혹시 다른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추이를 분석해 본 결과 조금은 취업 폭이 좁아진 데 있어서 내가 어렵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하다, 좋다는 아마도 희망적인 결론에 대한 추이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구직 활동을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약 1,000명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늘상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곳에 원서를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이 31.8%였고요. 그 다음에 저 취업 활동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이 26.7%였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해보니까 어렵다, 아니면 나는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진로를 준비하고 싶다, 막상 취업을 준비하다 보니 다른 진로의 분야에 관심이 생겼다라는 부분이 18.2%였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16.0%였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내가 여러 군데 지원을 하고 면접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서 조금은 쉬고 싶다라고 판단하신 분들이 7.3%에 대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는 약 2,500명 정도의 이제 설문조사가 진행됐던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내가 취업을 준비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투자를 해서 취업 준비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난 6개월 이상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66.3%의 양상이 보여졌고요. 그 다음에 6개월 미만이었다. 그냥 나는 그 취업에 대한 부분을 단기간에 임팩 있게 준비를 해서 합격 준비를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33.7%로 보여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사 지원의 횟수인데요. 보통 저희가 한 군데를 목적으로 입사 지원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기업 혹은 내가 선호하는 직무에 따라서 많게는 5건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15건까지도 입사 지원을 한다, 희망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1회에서 5회까지 지원을 했던 그 취업 준비생들이 61.2%였고요. 6회에서 10회를 지원을 했던 취업 준비생들이 19.7%, 그리고 11회 이상이 10.2%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0회 이상이 그 100%의 나머지 수치를 차지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1회에서 20회까지 지원한 대학생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합격률은 어떻게 되었냐, 서류 접수가 합격이 몇 번이 되었냐라고 했을 때 한 명당 평균적으로 2.4회의 합격률은 보여지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10개의 원서를 넣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중에 2개 반 정도의 기업은 합격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내가 합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지 않는 회사가 있어서 취업률이 조금은 저조한 양상도 앞쪽에서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 구직 활동에 대해서 그러면 왜 이렇게 저조한 양상을 보여질까라고 봤을 때는 첫 번째에 대한 부분들이 자신의 역량이나 기술이나 지식 등이 부족해서 더 준비를 하기 위함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구직 활동을 하더라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전공 분야나 관심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부분으로 1, 2, 3위로 이렇게 내용들이 보여졌고요. 그러기 위해선 내가 취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직군이라든지 기업을 지원을 해서 일자리가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포지션으로 방법을 찾아볼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취업 준비 기간에 대한 부분들은 경력직 선호에 대한 신입으로 인해서 취업 기회가 감소됐던 부분들, 그리고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했고, 그 다음에 체험형 인턴에 대한 실무 경험의 기회가 확보가 어렵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취업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는 내가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체험형 인턴이나 실무 경험을 확보를 한 인재, 또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신입 채용의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방법을 달리 취업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경험을 늘리는데 방법도 있더라라는 부분들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 횟수에 대해서 합격률이 저조하고 늘어나는 부분들이 우리가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정부, 중소기업, 기타 기업에 대해서 지원율과 합격, 채용률이 많이 다르더라. 그리고 대기업, 기업이 커질수록 취업에 대한 합격의 폭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경쟁자들은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돌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취업 동향의 분석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경제 전망에 따라 취업률은 영향을 받는다. 기업은 아무래도 소비 심리나 국제 경제에 따라서 추이가 변하는 경제 활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하기에 경제 활동이 어렵게 되면 당연히 인력이 줄어드는 게 우선순위에 대한 기업에서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절약의 1순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채용 시장에 대한 지원율이 편향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다양한 시야를 확보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사전 취업 준비는 이제 필수인 시대이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경력직이라든지 인턴들의 사전 채용을 먼저 경험을 해본 직원들을 기업에선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업 준비도 필수인 시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합격을 해도 취업하지 않는 인원들이 늘어나다 보니 합격률이 저조한 부분들, 채용률이 저조한 부분들도, 왜냐? 우리는 100명을 입사를 채용을 했지만 그중에 두 번째 면접이라든지 합격이 되더라도 오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채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희망적인 요소는, 비전적인 요소는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입사 지원에도 전략이 이제는 필요한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취업 이슈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에는 올해 신입 구직자 10명 중 대기업 취업 준비를 3명이 한다라는 결론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대기업에서는 희망퇴직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인 위기가 왔기 때문에 직원을 감소시키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대기업에 대한 희망만을 갖고 있는다는 건, 물론 내가 역량이 되고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역을 마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에 한 군데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편향되게 지원을 하게 되면요, 내가 비전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 취업에 대한 폭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이야기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학생 취업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22년도에는 지원을 걸었으면 전체적인 기업을 봤을 때 어떻게 했느냐 보면, 대기업에는 20.4%가 지원을 했었고요. 중견기업에는 19.0%가 지원을 했었고요. 공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34.0%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26.7%가 지원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그 추이가 많이 방향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을 때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기업군에서 어느 기업에 취업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대기업의 33.6%를 취업을 하겠다. 중견기업이 24.2%, 그리고 공기업이 22.7%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12.5%인데요. 아마도 공기업이 저렇게 그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줄어든 건 공기업에서 이번에 이제 발표를 했죠. 우리는
그 인턴제를 먼저 시행을 할 거고 거기에 뭐 10명 중에 몇 명을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킬 거다라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아마도 지원율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대기업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망퇴직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 그래? 대기업보다는 그러면 중견기업에 도전을 해볼까라는 의미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에 대해서 탄탄한 중견기업에 취업 지원에 희망하는 율이 더 올라간 부분들도 있고요. 다만 중소기업이나 기타가 굉장히 취업률이 희망을 하는 부분들이 저조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 전망을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23년도 전년 대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폭이 3년 만에 둔화 전망입니다. 9만 명이 증가된다라고 하는데요. 희망적인 부분이죠. 취업률이 줄지는 않습니다. 왜 늘기는 합니다. 9만 명이. 근데 왜 줄지 않냐면 과거 저희가 IMF 때 경험을 했습니다. 뭐냐면 신입사원의 채용을 중단을 했더니 기존에 근무하던 팀장급 아니면 과장급 그 중간 관리자층이 전부 신입사원의 업무를 하고 있어서 업무 효율성이 더 떨어졌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결과로 보여져서 지금 이제는 그 방향으로 경기가 안 좋아져도 신입은 채용을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이 기업들이 계속 발표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9만 명이 증가는 될 거라는 건 희망적인데요. 반대로 저희가 21년 동월 대비 22년도에 취업자 수가 80만 명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90%가 감소됐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적이지만 전년 대비는 감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23년 채용 계획에 대한 게 변동이 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중견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채용 규모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10%의 기업들이 있었고요. 올해 채용 계획은 없다라고 하는 기업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인턴제에서 채용을 하고 향후 몇 개월 후에 혹은 내년에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 부분에서 채용률이 줄어들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올해 채용 계획이 없다라는 기업들이 18%였고 계획보다는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적게 채용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31%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채용을 늘리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선업. 그리고 과거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외국이라든지 아마도 여행의 수요가 감소가 됐지만 올해 그 코로나가 엔데믹 현상으로 되고 지금 마스크도 지금 이제는 해제가 된 시점에서 항공업계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채용 인력이 대폭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디지털에 대한 부분들은 인력을 확충을 할 예정입니다. 과거에도 IT 계열에 대한 취업에 대한 문은 100명을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면 사실상 채용률에 대한 취업률에 대한 부분은 70%였습니다. 그거는 뭐였냐면 100명을 뽑을 건데 70명밖에 지원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IT나 디지털에 대한 학과나 그다음에 그쪽에서 전공을 한 부분들은 그 30%의 인력 계속 부족했던 인원들까지 확충을 해서 채용을 하겠다라는 좋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취업 이슈인데요. 인턴도 경력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연도별 채용에 대한 규모가 변화가 됐습니다. 21년도 주황색은 정규직에 대한 정기 공채였고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정규직, 수시, 상시 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진한 오렌지색 같은 경우에는 인턴 채용에 대한 퍼센테이지인데요.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는 정규직은
확연히 10% 이상, 12% 정도 줄어든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정규직에 대한 부분이 정기 공채에서 수시상시 채용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보여지는데요. 보통 수시상시 채용이 21년도, 22년도는 50% 이상으로 상시 채용, 필요한 인재를 그때그때 채용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기업에서 많은 전략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인턴을 11%를 작년에 채용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30% 이상 인턴으로 채용을 하고 거기에 있어서 경험을 쌓은 직원들 혹은 우리 회사 조직 문화와 맞는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취업 사이트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벌써부터 많은 취업 군들, 기업들에서 인터넷 채용 공고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로는 인턴이나 경력직을 채용을 하겠다라는 공고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직무 중심으로 봤을 때도 현장 실습이라든지 대학생의 체험형 인턴에 대한 부분을 늘리겠다. 이건 대학생들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부분인데요. 아까 6개월 이상 취업 준비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턴도 경력직이다. 근데 선호하는 인재들이 경력을 어느 정도 갖춘 인재라고 한다면 내가 대학생 때 현장 실습을 통해서 경험을 쌓고 선호하는 기업을 먼저 이제 파악을 하고 현장 실습에 대한 경험을 쌓고 대학생 인턴십 체험형의 채용을 공고를 이제 지원을 해서 그쪽에서 조금 더 전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직진으로 가기보다는 조금 더 우회해서 가는 것도 취업 준비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이제 공공기관은 작년보다 2,000명이 늘어난 2만 1,000명을 청년 인턴으로 채용을 하고 60%에 해당하는 12,000명을 그 다음 해 상반기에 우선 채용할 예정이다라는 공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이슈인데요. 좁은 취업문도 도전하는 중고 신입들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과거에는 저희가 신입으로 도전하는 부분들이 대학을 졸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아까 계속 반복적이지만 실무를 할 수 있는 경력자를 채용을 하다 보니까 1, 2년에 중소기업에서 경험을 쌓고 거기에 경험을 바탕으로 중고 신입이라고 해서 대기업에 지원을 한다든지 공기업에 지원을 하는 경력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기회의 문이 줄어들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취업에 대한 준비를 조금은 철저히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작년에 정부 지원금으로 신설된 장려금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취업을 한 신입사원들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를 했을 경우에 기업에 일정 부분의 급여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에서 우리가 10명을 채용할 거를 20명을 채용을 하고 취업의 문을 굉장히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률이 저조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역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늘릴 것이다. 단 2년 근속 기준으로 더 이제 채용을 확장을 하기 때문에 내가 취업을 했을 때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가 보장이 된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경험 기회에 대한 정책 사업이 확대가 됐습니다. 청년이 바라는 취업 서비스가 무엇인지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나는 경력 개발에 대한, 그러니까 경력이 있는 인재들을 취업하는 곳이 많다 보니 사실 직무 경험과 경력 개발에 대한 기회가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73.7%였고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아무래도 많은 발생되는 비용들이 있다 보니 그 지원비에 대한 부분들이 비용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59%로 늘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구직 과정의 어려운 점 역시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는데 57%였고요.
경험이나 경력이 부족한 것이 52.4%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 대학생들의 일경험 기회를 확대를 하고 대학생들이 입학부터 졸업 때까지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한다라고 했으니 내가 취업 준비를 하는데 많은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3년의 채용 이슈 키워드는 경영과 합리적이다라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 단어로 키워드를 잡고 싶고요. 거기에 있어서는 인턴형 채용, 그리고 아르바이트, 경력자 채용, 취업 준비, 중고 신입, 일자리 지원 사업, 수시 채용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명심하시고 취업 준비를 이 단어들로 해서 조금 더 준비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